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세무사 유찬영입니다. 임대주택 제도가 작년에 크게 바뀌면서 자진말소 제도가 생겼습니다. 근데 자진말소 제도가 생기긴 했는데 이 자진말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그 의문들이 좀 있고요. 또 이거 할 때 뭐가 문제되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진말소는 아무나 하느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진말소가 가능한 임대사업자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단기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의무 기간을 4년으로 정한 사업자죠. 이렇게 단기 임대사업자. 요 단기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이 4년이에요. 4년짜리. 4년짜리. 요거는 그 주택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자진 말소가 가능한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8년짜리 장기 임대사업자는 아파트 임대사업자만 가능해요. 아파트 임대사업자만.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8년짜리는 자진말소가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단기 임대사업자는 자동말소가 가능한데 모든 주택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단기 임대사업자는 자진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년짜리니까. 그러나 장기 임대사업자는 8년짜리인데 아파트만 가능하다는 것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이 그 43조에 보면요. 임대 의무 기간 및 양도 등 해가지고 이게 등록일부터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놨어요. 양도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놨습니다. 다만 1항에도 불구하고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불구하고 이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한 후에 그러니까 팔고 신고하면 안 됩니다. 신고한 후에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고한 후에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양도받은 자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 그러니까 내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다면 요 매수자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거나 임대주택 등록 안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요 임대주택 사업을 승계한다는 거죠. 승계한다면 그럴 때는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청장에 신고한 후에 양도를 해야 되고요. 그 양도도 반드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그러한 양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가 그것을 인정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을 양도양수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양도할 수 없지만 양수자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할 때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에 양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에 보면 요 43조죠.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금지 규정인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불구하고 장기 임대 사업자 중에서 아파트, 그 다음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 단기. 여기는 뭐 종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임대 의무 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냐? 그것도 없습니다. 기간도 없고요. 하여간 원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가로에 뭐라고 했냐면 신청 당시에 만약에 임대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진말소를 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자진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뭐 1년에 5% 이상을 못 올리거나 뭐 강제로 내보내지 못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규제들이 있는데 임차인이 그 혜택을 못 볼 수 있는 것들을 동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만 뭐 2년짜리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갱신해서 또 2년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요때요. 요때 2년 살고 2년 살아야 되는데 요 갱신하고 나서 다음번에는 당신이랑 계약 안 할 거니까 나 임대주택 해지를 해달라. 그러면 뭐 매수 임차인 입장에서야 그 대신에 내가 뭐 좀 뭐 그 당신한테 뭐 혜택을 주겠다든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뭐 가능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동의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자진말소는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고 자진말소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냥 임대주택 등록을 해놓고요. 임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거를 그 증여를 해버렸어요. 증여를 자녀에게 증여를 해버리고 나니까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자가 이렇게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아파트는 지금 등록을 안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라면 증여를 하면 증여받은 사람이 이것을 승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반드시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에 증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를 한 후에 매매든 증여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설사 신고를 한다 그래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증여한 이후에 이 포괄적 지위를 승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거를 팔고 나서 이거를 증여하고 나서 말소를 신청하려고 그래요. 말소 신청. 근데 이미 증여하고 나면 내게 아니잖아요. 내게 아니면 이제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거는 요게 요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말소를 하려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경우는 어디에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 저촉이 되는 거죠. 양도할 수 없다에 저촉이 돼서 벌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이 무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는 거는 뭐 세입자를 뭐 이렇게 도와주거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등록하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대부분 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제 혜택의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죠. 되게 큰 것은 우선 첫째로 본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거 이외에 거주주택, 즉 그 거주주택이 한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 주택이 한 주택인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이 두 채가 있는데 거주주택이 한 채가 있다면 요거는 임대주택이 요 주택을 처분할 때 요거를 처분할 때는 요 주택은 없는 걸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 주택이 두 개면 요 주택이 없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네 주택을 다 주택수로 포함한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요 주택이 1세대 비과세를 받으려면 임대주택 외에는 딱 한 주택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택은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이에요. 보통은 주택이 많으면 다주택자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조정등록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이후에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 양도하면 그 다주택자가 조정역내 주택에 있는 임대주택이 조정역내에 있다 할지라도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 의무 기간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 등록 당시에 6억 또는 3억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상승 조건이 계약 시마다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이 세 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데요. 그렇게 지키고 임대 의무가 종료된 다음에 임대주택을 처분하면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혜택이 있죠. 8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장기불공제로 50%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이게 중과세되지 않고 일반과세가 된다면 장특공제는 일반 장특공제죠. 그러니까 15년 보유에 1년에 2%씩 그 총 30%를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8년을 임대를 했다, 8년을 보유했다면 보유 기간이 8년이니까 1년에 2%니까 16%를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게 50%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의 절반은 세금을 안 내고 절반만 내라 이겁니다.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혜택이죠. 10년 이상 임대한 후에 처분하면 70%로 공제해 준다 그랬는데 8년 이상 임대한 후에 다시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해서 10년을 채워야 되는데 재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70% 공제받는 제도는 사실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미 그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8년은 가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택이 있는 것이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계산 시에서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서도 제외하고요. 과세표준 계산할 때도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거주주택과 임대주택과 종부세에서 세 가지 혜택,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임대소득세에 대한 혜택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자진말소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세금은 유지된다고 했는데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거주주택의 비과세, 그다음에 임대주택의 중과세 제외, 그다음에 장특공제 혜택, 그다음에 종부세 혜택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만약에 자진말소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자진말소를 하면 원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은 사실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세제 혜택이 없으면 사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안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한 건데 내가 자진말소했다. 그럼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말소를 해도 세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예. 아까 준 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지만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진말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자진말소는 임대사업자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가능해요. 예. 내가 몇 년을 임대했든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말소할 거야 그러면 가능해요. 그런데 말소를 하려면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서 말소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벌과금 냅니다. 그렇게 말소가 가능하지만 세금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소를 하려면 세법에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후에 말소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세제 혜택의 세 가지 중에서 소득세법에 보면 시행령에 중과세 제외 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보면 이게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렇게 놨고요. 그런데 여기 가로치고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후 하고 말소를 하면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 기간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에서도 요 내용인데 요것도 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도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진말소하면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것 이거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거주주택 비과세하는 것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런데 세 번째 종부세 제외하는 것 이거 유지 규정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자진말소하면 그때부터 바로 종부세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8년 이상 임대하면 50%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는 거 거기도 이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80%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세금 혜택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주주택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은 임대주택 이외의 주택이 거주주택이 딱 한 채인 경우에 거주주택에 하나 적용하는데 일정한 제한을 둔다고 했잖아요. 요 혜택은 유지하되 제한을 둔다고 했는데 그 제한이 뭐냐면 자진말소 5년 이내에 양도하라는 거예요. 5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종전 규정은 임대를 하는 중에 언제든지 이거를 팔면 그건 비과세였거든요. 언제든지요. 예, 근데 이거는 5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외 규정인데요.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안 한다고 했는데 말소를 하면 임대 의무기간을 못 지켰지만 자진말소 즉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후에 자진말소를 하면 그러면 그 1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팔아야만 중과세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팔아라는 거예요. 시장에 빨리 팔으라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면 장특공제를 50%로 해준다는 특례 규정이 있었지만 이거는 적용받을 수 없다 하는 거고요. 당연히 종부세도 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자진말소한 후에는 즉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분의 1을 못 채우고 자진말소할 경우 8년짜리일 경우에 등록을 하고 2분의 1이면 이거 4년이죠. 이게 2분의 1 기간인데요. 8년짜리. 그런데 3년밖에 못 채웠어요. 그리고 자진말소를 했어요. 그러면 임대 의무 기간에 2분의 1은 4년을 못 채우고 자진말소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세제 혜택이 없어요. 세금 혜택 없습니다. 세금 혜택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거주주택하고 임대주택이 두 개가 있으면 2주택자이기 때문에 원래는 종부세를 내야 되지만 그리고 종부세도 2주택이니까요. 내야 되지만 요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게 되면 종부세에서 제외되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 종부세를 냈을 거예요. 요 1년, 2년, 3년 동안 요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이 자진말소를 임대 의무 기간 이전에 요걸 해버리면 요 주택은 당초 등록일부터 소급해서 임대주택이 아니고 일반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임대주택 등록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잖아요. 2분의 1을. 그러면 이때부터 이거는 임대주택이 아니에요. 등록은 했지만 세법상 세금 혜택을 받는 임대주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 2주택이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면 이때부터 2주택이라 그러면 요 종부세 낼 때 2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안 냈잖아요. 그래서 그 3년간의 종부세는 추징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2주택이니까 이제는 임대주택이 아니고 이거는 일반 주택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먼저 파는 건 중과세 받겠죠. 물론 조정적이 아니라면 중과세 아니지만 조정적이라면 중과세를 받겠죠. 네, 중과세대로. 그래서 임대 의무 기간이 채우지 않고 이거를 말소를 해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종부세 문제가 당장 나오고요. 그리고 뭘 팔아도
만약에 조정지역내에 있다면 뭘 팔아도 중과세 되는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걸 말소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해야 될 이유가. 근데 임대 의무 기간에 2분의 1을 넘겨서 5년, 2분의 1 넘어서 5년째 돼서 말소를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단 세금 혜택이 있어요. 세금 혜택이 있다. 2분의 1이 지났으니까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혜택이 있는데 제한적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이때 이 임대주택은 6년, 요 1년이죠. 요 1년 내에 요 사이에 처분해야만 중과세가 되지 않는 거죠. 그죠? 네. 그러나 8년 임대 기간을 채우고 나면 50% 장특공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요거는 못 받는 거죠. 요거는 적용 못 받는 거죠. 그리고 거주주택은 요렇게 말소를 한 다음부터 요 5년 내에 처분하면 이거는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종부세는 이때부터 종부세 과세 대상에 즉시 들어가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년이 넘었기 때문에 종부세 4년간 종부세 이때 과거에 이렇게 제외됐던 종부세 이 종부세는 추징하지 않는다. 아까 4년 이전에 말소하면 과거 다 추징하지만 4년 이후에 자진 말소하면 추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진 말소를 할까 말까요? 자진 말소를 할까 말까요? 첫째로 자진 말소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세입자 동의를 얻어야 돼.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입자가 동의를 해줘야 자진 말소가 가능해요. 세입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돼야만 내가 자진 말소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자진 말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되지만 과태료를 물게 되죠.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진 말소가 아니죠. 그냥 말소죠. 그래서 세법상 혜택도 하나도 못 받아요. 세입자 동의를 못 받으면. 그 다음에 임대 의무 기간에 2분의 1 이전에 자진 말소하면 이게 세금 혜택이 다 사라지고요. 종전에 받았던 혜택도 모두 다 추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자진 말소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아주 특별한, 무슨 특별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건 자진 말소를 안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과거에 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러면 뭐 혜택 받은 것도 없죠. 그리고 향후에 뭐 발생할 것도 별로 없고 이런 경우는 자진 말소할 수 있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임대주택을 증여를 해버리면 양도세 혜택은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종부세 뭐 이렇게 추징당할 게 별로 없거나 아예 없거나 별로 없을 경우가 있어요. 금액이 주택의 가격이 작거나 그러면 없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뭐 내가 이거 증여를 해야 되겠다. 내가 계속 갖고 가는 것보다 그럴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자진 말소해 가지고 자녀에게 증여를 해버리면 그러면 뭐 별로 손해 보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꼭 2분의 1을 지키지 않아도 증여를 할 경우에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요 임대주택 증여에 관련돼서는 다른 영상에서 또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분의 1 이상 임대한 후에 자진 말소하면 세금 혜택이 유지되지만 제한적이다. 어떤 제한이냐?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임대주택은 1년 내에 처분해야 중과세 받지 않고요. 거주주택은 5년 내에 처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50% 장특공제 혜택을 못 받고요. 그다음에 이후부터 종부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만약에 8년을 채웠다. 8년을 채우고 임대주택을 8년을 채우고 그러면 자동 말소가 됩니다. 자동 말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동 말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기간에 제한 없이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 동안에는 일반과세됩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장특공제는 또 50%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자진말소를 하면 요 혜택이 없는 거예요. 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공제 50% 그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간 내에 이렇게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자동 말소의 경우에도 아파트는 4년 또는 8년이 지나면 자동 말소가 되고요. 그 이후에 재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 말소가 돼도 5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를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게 되니까 거주주택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데 그러나 거주주택을 지금 말소하면 지금부터 5년이잖아요. 자동 말소하면 좀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시되 이 자진 말소를 아무리 봐도 자진 말소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자진 말소를 꼭 해야 된다면 매매를 하기 위해서 자진 말소를 하는 거에는 굳이 자진 말소 할 필요가 없죠. 그럼 매매를 하기 위해서 자진 말소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세입자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돼요. 세입자의 동의가 안 되면 자진 말소가 불가능하니까요. 세입자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매수자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서 자진 말소를 해야죠. 왜냐하면 세입자 동의를 얻어서 자진 말소했는데 1년 내에 안 팔리면 중과세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면 자진 말소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진 말소하는 순간부터 종부세가 나오니까 가능하다면 6월 2일 이후에 6월 1일 현재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는 임대주택이면 종부세 과세상이 안 되니까 6월 2일 이후에 자진 말소를 한다면 일단 종부세 과세상에서 1년은 또 비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자진 말소 제도를 두고 빨리 자진 말소해서 이거를 그 시장에 내놓으라고 아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하지만 어떤 구석을 봐서도 자진 말소를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다만 매매를 위해서 이런 조건이 충족된 매매를 한다면 이 자진 말소가 그래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세입자의 동의를 얻고 물론 매각을 하는 거니까 양수자가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인 거래니까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 세입자가 동의를 해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지 않는 한 자진말소 제도는 굳이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 물건을 시장에 많이 내놓게 하려고 유도하는 그런 제도는 아닌 것 같고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라면 굳이 이거를 자진말소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를 하는 경우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여에 관련돼서는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